오늘은 발데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발데크는 독일에서 이용 프로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석 심리에서 발달이 된 거고, 독일은 심리학이 발달이 된 지 나치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한 160년 전부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심리학을 따라가고 있고요. 일본이 독일에서 배워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독일에 비해서 100년 정도 늦죠. 100년 정도 늦고, 우리는 이제 프로이드의 체면이니 분석이니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분석 심리학이다 하면 프로이드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융을 넘어서 프로이드에 따른 안나 프로이드랑 융의 분석을 해서 일반적인 보편화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인도의 만다라를 제일 많이 형성하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해서 쓰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유럽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100년이 늦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 예전에 배웠던 이론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고, 분석도 한 템포 늦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학교 심리학 쪽이 많아요, 대중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랑 그 다음에 의학적인 접근의 분석이 굉장히 많아서 분석하면 정신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분석 심리 하면 뭔가를 그려서 분석을 그런 게 아니라 검사 도구를 가지고 검사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분석 심리학은 참 검사 평가 도구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발데크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잘 쓰이고 있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감수성과 감성에 대한 변별력이 심리상담사나 미술심리치료사조차도 감성이랑 감수성이 뭐야?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감수성은 예민함을 말하고요. 감성은 센시티브예요. 느낌, 어떤 이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데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쓰기가 가장 수월한 게, 발데크에 보면 1번서부터 8번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번서부터 8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려져 있는 부분이 점도 있고요. 곡선도 있고요. 직선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고요. 아니면 선과 선의 조합도 있어요. 그리고 타원도 있고요. 점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과 선, 면은 모든 그림이나 색채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색을 칠하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원래 검사 방법은 검정색 사인펜이나 검정색만을 이용을 해서 점과 선, 면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쓰셔야지. 네, 여기에다 쓰셔야지 나중에 또 쓰시죠. 자, 두 번은 감성을 말해요. 세 번째는 계단식이잖아요. 문제 해결력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문제 해결력은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달성의 수준을 뜻하고요. 4번의 문제 해결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이에요. 네. 그리고 5번째는 감수성이에요. 예민함. 내가 외부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하는지, 회피를 하는지, 공격을 하는지, 예민함에 대한 표현이고요. 6번은 통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8번을 넘어갈게요. 왜냐면 7번은 2번이랑 5번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번은 안정감, 안녕감을 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에요. 또는 내가 지금 밖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우울하잖아요. 밖에서는 쟤는 잘 웃는 애, 해피한 애, 긍정적인 애를 보지만 실제 자기의 속마음은 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 불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거는 슬프기도 해 라는 얼굴 표정이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박람회에서 받았던 케이스기는 한데 우울 성향이 좀 강했어요. 이유는 어떤 거를 보고 우울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목표 달성을 갔을 때 올라갔어요. 네네. 우선 올라갔는데 이어지지도 않고. 위에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밑에는 자기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또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태고 자기는 그 밑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본인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동그라미의 선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리기는 했지만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셔서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너는 지금 어디야? 누구야? 라고 했더니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문제 해결하는 거 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를 그렸어요. 근데 아파트 창문이 색하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을 그렸거든요. 그럼 너는 어디쯤 있니? 그랬더니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해결해야 될 거는 많고 해결해보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친구의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울하고 고등학생이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진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친구의 장점은 하나가 뭐냐면 문제들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친구 문제, 이건 학원 친구 문제, 이건 집 문제, 가족 문제 따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뿐이지 이게 확장이 돼서 확산이 되고 밖으로 퍼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예민함을 보시면 배를 그렸는데 배에 돛이 달려 있고요. 돛이 배를 잡고 있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세 번째 목표 달성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감수성, 예민함에 대한 표현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통합적인 부분에서 보면 창문은 그렸는데 커튼으로도 가려져 있고 창문 안에 이렇게 테라고 하나요? 네. 그걸로도 가려져 있죠. 꼭 닫혀져 있죠. 커튼도 있고 벽장. 네. 보여주고 싶기는 하지만 뭔가 자기 방해물이 있어서 어쨌든 커튼도 창으로 봤을 때는 방해물이라는 거죠. 우산도 안정감인데 우산이 찌그러졌죠. 한쪽에 비해서 한쪽은 우산이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우산 살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거에 비해서 손잡이가 제일 두꺼워요. 네. 지지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약 이 친구한테 빗속에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똑같이 우산은 작고 비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산 대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산 살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밑에 거를 보시면 이렇게 그린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 갔을 때. 그쵸. 네. 그러면 1번부터 봐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8번이 1번인 거예요. 그럼 다시 네네. 거꾸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그냥 거꾸로 그린 거예요, 선생님? 네. 아니면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그렸어요에 그 아이한테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한테 그냥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심리라는 거 특히 미술 심리처럼 무의식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냥은 내 무의식 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한테 되게 착하고 좋게 보여요. 근데 속은 이 웃음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이제 옆에 친구가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표정의 모든 거를 함축했어요. 그만큼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표현력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문제 해결이었잖아요. 네. 문제 해결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문제 해결이 막혀 있어요. 지금 이제 거꾸로 갔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3번을 이렇게 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슬픈 얼굴에 여기 이렇게 약간 고심할 때 생기는 땀이지. 네네 땀 삐질삐질 흘리는 같은 양상인 거죠. 여기는 딱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울해서 축 처져가지고 땀 삐질하는 거.
얘는 이제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많이 있고 위축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친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문제 해결력은 여기 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공부 이런 거는 좀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어른들이 보기에는 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지만 얘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나한테 목숨이 위험이 될 만한 일도 아니고 크게 나를 변화되지 않는 거면 쏘쏘 스트레스 안 받는. 덜 받는 스타일이죠.